광주형 일자리로 뭐 형인가 나오는 공장 있잖아요. 조용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10만 대 만든다는 게 경 SUV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오면 약간 크겠죠. 한국 경차 이 스펙이 크니까 저는 사실은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2010년에 그 병행 수입 업체들 해가지고 허슬러가 한때 지금 많이 보여요. 허슬러 강남에 가면.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오른쪽 핸들차를 못 갖고 오게 규제를 해놨는데 저도 작년 연말에 그 신홍재 씨, 그 일본에 있는 지금 뭐 자동차 업계에 있다 아고다가 신홍재 씨가 그 허슬러를 사가지고 그거 타고 나라 같이 여행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족이랑. 좋아요. 근데 뭐 성인 4명 타도 너무 넉넉하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일단 그 다음에 차에 뭐 일본 애들이 워낙에 패키지 잘하지만 곳곳마다 신발 넣고 뭐 하는 공간 만들어놔서 또 이 차 이거 한국 올 때 꼭 갖고 들어와라. 210만 행 정도 된 허슬러였죠. 물론 이제 그렇게만 고급형이지만 한국에서도 요 정도의 이런 공간 감각과 디자인 그런 제품력이 그러니까 있다면은 소비자층이 저는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차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메이커가 그 절실함을 그렇죠. 갖고 그냥 집중을 해갖고 뭐라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메이커 경차 전문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기아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대우 아니지 GM이지. GM도 그렇고 그렇게 경차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 딱 하나 우리나라 하나 뭐 이거 경차 안 되면 SUV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일 절실한 거는 지금 기아의 경차를 OEM 받아가 만들고 있는 동우전공 아닐까? 동이오토. 동이오토 아닐까? 네. 동이오토가 만약 R&D 기능이 있으면 전혀 없죠. 죽어라 하고 막 팔 거야. 막 만들어 팔기 R&D 위해서. 기능도 없고 거기는 뭐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 그러니까. 심각하고. 그러니까 과연 누가 경차를 쥐고 끌고 가느냐 이슈가 있는 거예요. 메이커도 아닌 것 같고 정부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소비자도 아닌 것 같아. 약간 붕 떴어. 소비자가 경차를 사는 소비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 세금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자꾸 있지만 사라지죠. 다른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이 너무 커져요. 전부 SUV들이 그렇게 막 길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스파크를 할 때 마티즈를 타는 사람들 아니면 그 작은 경차를 타는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안전에 대한 거 작은 차는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작은 차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돈 없으니까 타는 거야 라는 시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위협? 큰 차들의 위협. 버스나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냥 밀고 들어온대. 밀려. 그러니까 경차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리 밀쳐지고 길 저리 위에 밀쳐지고 길 위에 이런 호구야. 느낌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스파크를 할 때 스토리가 뭐냐면은 자 그럼 우리는 트럭이 옆에 와도 당당하게 우리는 겁쟁이 같고 이렇게 약한 차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조금 다이나믹하고 헤드램프도 그렇고 좀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램프 이만하게는. 우리가 2007년도에 뉴욕 오토쇼가 있었거든요. 뉴욕 오토쇼에 뉴욕 트리플렛이라는 컨셉 카드를 만들었어요. 트리플렛이 삼총사인데 경차 그 사이즈 스파크 사이즈를 3대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타입의 하나는 SUV 같은 타입, 하나는 조금 독일군 철모같이 생긴 그런 느낌이 나는 타입,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오는 스파크 같은 타입. 3개를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뉴욕 오토쇼에 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 오토쇼에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근데 30만 명이가 조사에 응해가지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래서 어떤 차가 좋다 자기네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한 차가 스파크였고 우리는 벌써 예상을 했고 스파크라는 차를 미리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이 세 차 있죠. 이 세 차를 티셔츠에다 그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Size matters not. Size matters not.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하면은 포개미나. 스타워즈에 요다라고 있잖아요. 요다. 요다가 조그만 요다가 Size matters not. 그러면서 You don't judge by my size, do you?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내 이 몸 사이즈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지? 그렇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 코테이션을 해서 Size matters not.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경차야. 경차 중에서도 우리는 스파크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에스톤 마틴에서 그때 도요다지만 만들었죠. 경차를 하나 경차 만든 게 만들었어, 있어요. 여기. 아주 작은 차를. 도요타 IQ하고 같이 해서 실패했잖아, 그거. 실패했어요. 값이 IQ보다 한 2배 넘게 받았죠. 2.5배인가 받았고. 아직도 마찬가지가. 네.
근데 그걸 또 저기 우리나라 모닝은 그 헤드램프를 또 비슷하게 한 그런 경우, 뭐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시그넷이라고 뜻은 어린 백조라는 시그넷이라는 이름으로 도요타 베이스 IQ로 나왔고 3년 동안 팔았어요. 3년 동안 몇 대 판 줄 아세요? 거의 못 팔았을 것 같아요. 150대 팔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단종이 됐어. 근데 이건 또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판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에스톤 마틴에서 나오면서 에스톤 마틴의 기존의 오너한테만 세컨카 개념으로 파는. 기회를 줘. 예. 그래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럭셔리어스하게 꾸미긴 했지만 기본 틀은 도요타 IQ하고 똑같았죠. 아스톤 마틴 오너한테 한 사은품을 하나씩 그냥 준다면 모를까. 에이, 근데 이 차를 개발했던 사람이 옛날에 뭐 BMW도 있었고 포르쉐도 있었고 대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닥터 베츠라고 울리 베츠. 물리 배치. 아, 이 사람이 유명한 대우에서 에스톤 마틴으로 가서 이거를 했는데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완전 실패. 3년 동안 150대 팔았으니까. 완전 근데 제한이지, 제한. 시도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도요타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릴 바꾸고 인테리어 재질 조금 바꿔서 그렇게 비싸게 파니까 그게 셰시를 문제였지. 개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 회사 중에 특별히 에스톤 마틴 같은 데는 생각이 작은 차도 이렇게 럭셔리어스한 작은 차를 만들면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완전히 실패. 그게 이제 벤츠가 했던 스마트 4.2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건 4.4. 럭셔리는 아니죠. 럭셔리는 아니지만 그것도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센서블한. 그러니까 아스톤 마틴도 하려면 그렇게 가야 했었다 이거죠. 독특한 디자인에 그렇긴 안에 하죠. 인테리어 맞아요. 독특하게 네. 하고. 독특한 것보다도 그거는 나는 스마트는 그리스 같은 데 여행 가가지고도 그 차를 렌트를 해서 타봤는데 재밌는 게 주차가 다른 차 이렇게 주차할 때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끼워 넣어서 주차를 해도 튀어나오지 않을 옛날에 정도로. 프라이드도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주차했어. 국내도 스마트를 팔려던 법인이 있어서 꽤 재미를 봤죠. 양재에 있었지. 네, 근데 후속 모델이 경차 혜택도 못 받고 저도 그때 시승하면서 너무 재밌게 탔지만 어째 스마트도 얘기 나오니까 저는 상품 기획이 제대로 된 고급형 경차는 허슬러 같은 차 뭐 한 2천만 원대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기능성뿐 아니라 스타일도 살아있고 밖에 나가서 봤을 때도 되게 고급스럽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수요층이 최소한 10만 대는 돼줘야 되잖아요. 10만 대는 팔아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 거냐 국내 내수만 가지고. 그건 어려운 얘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려움. 일본은 어쨌든 한 150만 대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건재하니까 그런 매력적인 경차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허슬러가 또 풀모델 체인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고 허슬러도 한 6개월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짐리도 1년 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다린다니까. 일본은 워낙 인구도 많고요. 경차 시장 자체가 커서 히트치 모델이 나오면 다른 모델을 죽이면서 팔리다가 또 다른 데 히트 치면 또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농촌 수요도 없다 보니까 경차 그러면 도심 내에 단거리 운송용, 뭐 딜리버리용, 밴도 있으니까 그렇게 초보 운전용. 근데 그 용도 자체가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소형 SUV가 나오고 그러면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도 별로 의지가 없고 메이커도 의지가 없고 소비자도 의지가 없는데 경승용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보고요. 제가 가능성을 보는 건 경상용. 경상용 지금은 이제 다마스하고 라버밖에 없어서 내년도에 단종된다고 그러죠. 배기가스 맞춰갖고. 근데 대우는 마크를 붙였는데 GM이 인수한 다음에는 시블에 마크를 안 붙이죠. 차가 그런 모델 라인이 없으니까. 창피하다고 그래서. 아니, 라인업이 그래서 없어서. 마크 없이 팔리는 차인데 그래도 그게 아무 판촉도 안 하고 아무 모델 체인지도 안 하고 해도 월 1,000대가 그냥 나가고요. 수동으로. 조금 판촉을 걸면 월 2,000대가 나가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700만 원. 그러니까 서민들 상대의 소형 미니밴, 소형 트럭의 수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GM도 원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라인 걷어내고 이제 딴 거 SUV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좀 아까운데 이제 이게 다마스 라버가 없어지면 분명히 중국에서 소형 사용차가 막 들어와서 그 시장을 메꿀 거 이미 많이 보여요. 지방에 가면. 약간 모양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1,000만 원 내외로 팔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국도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장이고 하다면 시장에 수요는 있으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든 뭐 인도에서 들어오든 그거를 메꿔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상용은 분명히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근데 그 의미에서. 고문들도 이제 또 전기차로 많이 가려고 하지만 일본은 어쨌든 경차의 나라답게 경상용차에다가 캠핑카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 부분 지금 그 개조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과연 그 작은 거에 그러니까 나는 해놓으면 그 작은 차를 가지고 지난주에 바이크 타고 바이크에다가 캠핑 그걸
조그맣게 실어가지고 바이크 캠핑을 가보기도 했지만 작은 차에도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 나름의 재미가 있어. 아주 미니멀 캠핑이죠. 뭐 그게- 많은 걸 가져가지 그렇죠. 근데 않고. 우리나라 이제 수양 수요가 그게 너무 적어서. 아니 근데 소비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재밌게 잘하는 거는 요새 우리나라 우체국차 바뀐 거 네, 아시죠? 알아요. 전기차로. 네, 전기차로 봤어요. 앞에 그릴은 것도 크롬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크롬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좀 센서블 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가지고 있는 거를 막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 미니멀하게 작은 거를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저는 그런 회사들도 시민 의식도 좀 갖춰지고 그러면 계속 이런 차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경차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뭐 3.6m 뭐 그런데 이제 그 인도에 타타가 만들었던 나노라는 차 있잖아요. 네. 그때 실패했죠. 나왔을 때 타타 회장이 인터뷰한 거 보면 타타 회장이 굉장히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또 공감 능력 그런 게 있잖아요. 가보면 길거리에 그 조그만 모터바이크, 오토바이에 아버지, 엄마, 애들 대여섯 명의 오토바이 한 대 타고서 가는 거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저 오토바이 값에 살 수 있는 승용차를 만들어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정말 애국심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나노 디자인은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노 디자인이요. 컨셉이 실패한 게 아니야. 품질 문제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워낙 기술도 없는데 360만 원짜리. 기술도 없는데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원가를 낮추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술이 없는데 원가만 낮추니까 품질이 개판이 된 거야. 모토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이 돈 갖고 차를 하나 샀는데 우리 집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갈 때 망가지고 들어올 때 망가지고 뭘 창문 안 내려가고 뭐 이러니까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한창 모터라이제이션이 시작하는 인도도 있고 중국 시골이 있고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거기에 베트남도 지금 모터바이크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승용차가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 이 차를 타면서 우리 마티즈가 되든 모닝이 되든 그런 데 가면 훌륭한 차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소형 경차를 수출 못하게 하는 그 규제 조항도 있을 거고 그럼 현지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 지어서 좀 메이커 입장에서 비싼 거 팔고 싶지 이거 싼 거 팔고 싶겠어요. 그런 요인이 있겠으나 그런 잠재 수요, 모터바이크 타다가 이제 승용차로 올 때 이 수요는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경차 전문 업체들이 사실은 그걸 다 가져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도에 먼저 들어갔던 스즈키 마루티가 차 모양도 이상하지만 마켓 시어를 지금도 50%를 가져가는 게 스즈키가 경차로서 너무나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미리 보고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죠. 일단 경차가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가졌던 의미가 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정부가 그 시대가 전기차로 지나간 네, 것 같아요. 전기차로 이제 보조금이 바뀌고 또 이제 수소차 한국에서는 이제 경차는 20년대 정도, 2020년대 정도까지 보이지 않을까. 경차보다 더 단종된 작은 차. 트위지가 있잖아요. 르노 트위지. 트위지는 전기차 아니에요. 아니 전기차고. 전기 오토바이. 그러니까 경차보다 작은 차잖아요, 그래도. 차주? 오토바이는 아니지. 2인승. 트위지도 다 혜택을 받죠. 전기차도 혜택 받고, 그렇죠. 전기차, 저 경차 혜택도 받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추워. 그거는 아직도 자동차 전용도로 못 나온다든지 뭐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요새 오래된 티코를 막 구해가지고 차값보다 더 비싸게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타는 사람들도 있다는 뭐 기사를 봤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시장이 유럽에서는 그 정도 A 세그먼트의 차가 우리나라 경차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큰 그런 시장이 유럽에서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됐건 어떻게 됐든 사이즈가 A 세그먼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소비자를 잘 보고 또 전 세계 트렌드 이것도 조금 멀리 뭐 해안을 가지고 본다면 꼭 이걸 완전히 당장 없애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잘 준비를 해서 전기차로 만들고 사이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팔 수 있는 뭐 없애는 건 아니죠. 조금, 없애는 건 아니고 그냥 기업이 단종을 해버리면 그 뭐 정부가 기업을 규합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연인들이 오래 사귀다가
이젠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쑥스러워서. 느끼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경차라는 것이 이제 생긴 지가 이제 한 91년도에 티코가 네, 90년 나왔거든요. 전이니까. 네. 그래서 30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연기관 시대에 어떤 총화? 이제는 특별한 차. 근데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어 가니까 이제는 정부도 메이커도 심지어 시장도 다 알고 있어. 저거는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차인데 그냥 누구도 이별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야, 먼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저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보도자료가 왔는데 푸조가 208에 전기차를 내놨더라고요. 경차보다 정말 조금 큰 크기인데 뭐 250km 정도 갈 수 있는데 가격대가 이제 2천만 원대 들어오더라고요. 보조금 넣어서 받았어. 네, 받았어. 국내. 네, 국내. 근데 지금 지방 가면은 한 2천만 모닝에 원. 1,800만 원이라는데 옵션 근데 다 그- 넣으면 250km 정도면 경우에 따라 한 300km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도심 내 정도의 다니는데 전기차.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 마실 다니고 그냥 조금 먼 뭐 경기도나 강원도 정도까지 갔다 보는데 이런 차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 부분 흡수를 할 거고 테슬라도 이제 유럽 시장 때문에 B세그먼트 해치백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전기차로. 하여튼 이걸로 경차 끝.